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셨듯이 1주택 요건을 만들었다고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 케이스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중과세 당하지 않기 위해 챙겨야 될 포인트입니다. 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된 영상부터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뒀답니다. 이번 영상은 듣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은 다른 부동산보다 과세가 복잡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 요건을 갖춘다고 갖췄는데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추징됩니다. 주택에서 비과세와 중과세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수 계산입니다. 한 세대가 가진 주택이 몇 채인지 판정할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고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은 용도와 거래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 1가구 1주택인 줄 알고 처분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 당시엔 주택, 잔금일의 용도 변경됐다면 최근 주택거래 규제가 강화됐죠. 그래서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거래하거나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전략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택을 멸실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도일은 매매일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일에는 양도일 당시 멸실됐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 매수자, 즉 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멸실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판단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주택을 양도로 보아 중과세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과세 여부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과 필요성, 계약서의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통매각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죠. 하지만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단독주택으로 등기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과는 달라요. 다가구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요. 반드시 건물을 통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면 한 가구만 비과세를 받고요. 다른 가구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 요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겠죠.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 요건은요. 3계층이야.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되고요. 전체 가구 수는 19가구 이하. 건물 전체 연면적은 위로 솟은 면적이죠.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이면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위반되는 사례가 시설의 불법 용도 변경인데요.
통상적으로 근린 생활시설을 다가구 주택과 함께 건축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세계층 요건을 어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취급돼서 다주택자 중과세로 추징당합니다. 세무서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한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알아두셨다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오피스텔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은 분양 과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신규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요. 취득세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받을 때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오피스텔 보유자 중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하죠. 세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특약사항을 통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서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거래한 경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양도하는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요. 다주택자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장 세대분리 적발로 다주택자 중과세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분한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겠죠. 이때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대 분리입니다. 미혼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대 분리만 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분리를 하고 주택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대 분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주택 요건을 만들었다 생각해서 비과세 받겠거니 생각했다가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 있는 4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낯선 용어도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 기초편을 시작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원칙,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수경우까지 총 5편에 걸쳐서 정리해 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세금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하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